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단장하는 아이들. 그런데 남자아이였네요. 신비의식은 미얀마 남자들에게 있어 최대의 의식인데요. 신비가 일반인 다 모양 뒤로 보마에 통단스라 야도에 신비가 뭐나 피하다 마베와 신비만 피하피다 하여튼 이외비가 력자. 이 아이들은 모두 도지윈 씨 댁 자녀들. 오늘 신비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양곤에서 왔다고 합니다. 신비의식은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고 불가에 출가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인데요. 한 날짜를 정해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치르는 일종의 마을 축제다 보니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고슬고슬하게 갓 지은 쌀밥.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디 보드보 소리에 첩이야 터면 야소에 그 산 네데 레든 치야 레든 소에 디 보드보 소에 누가야 차와라 누방 나 차와라 주이루야. 이거 하나가 500인분이랍니다. 500인분. 그러면 이거 합치면 1000인분이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또 밥을 짓고 있는 거래요. 오늘 지을 밥은 총 2000인분. 그런데 밥 짓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펄펄 끓인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 안에 쌀을 붓고 얼마쯤 기다리면 감쪽같이 흰 쌀밥 완성. 비결은 항아리 바로 밑에서 끓고 있는 이 물에 있습니다. 항아리를 직접 가열하지 않고 중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밥을 따로 조금씩 담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한 노인들까지 챙기는 넉넉한 인심. 개인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사 같은 데서 맡아서 해야 할 잔치를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해내시는 건데 규모에 놀라고 또 이런 배려에 또 놀라고 계속해서 놀라울 일만 생기네요. 그 사이 신비의식에 참여한 아이들은 퍼레이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뭘까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꽃을 들고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이 끝없이 늘어나면서요. 가두 행렬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두 행렬이 시작되고 있어요. 드디어 집을 떠나 사원으로 가는 길. 신비의식을 축하하러 온 친인척들과 동네 사람들의 대규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한 가정의 행사라고는 모두 믿기지 않을 정도 규모인데 보면은 주민들이 직접 이 행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들 나와서 구경도 하고 정말 한 마을이 총 동원되는 잔치라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강렬하게 전달이 되네요. 이게 진짜 잔치죠. 동네 악당과 놀이패들이 앞장서서 흥을 돋우면 오늘 출가하는 아이들이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온 행렬은 아이들이 수행하게 될 사원 앞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게 떨어질까 봐 계속 잡고 있는데 이 행렬에서 자기가 실수해서 혹시나 이 훌륭한 잔치에 누가 될까 봐 상당히 신경 쓰는 어른스러운 모습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မှရှိတာသူလေဟုတ်တယ်ဒီဝဲဦးနဲ့ညံလင်းထက် 생애 아주 특별한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음식들은 모두 스님들을 위한 공양인데요. 그런데 공양하기 전 밥상을 들었다 내려놓는 이 의식은 또 뭘까요? 스님들의 공양이 시작되고 부모의 마음이 담긴 정갈한 음식들을 빠짐없이 비웁니다.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 손주들, 자녀들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미얀마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신비의식을 치러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믿는데요. 네 살 배기 냐닌체는 지쳐서 잠이 들었네요. 바간에서는 이런 전통 문화들이 어른들에서 아이들로 또 아이들이 미래의 또 아이들에게로 그렇게 전승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구나. 그 힘인지 몰라도 저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보게 되고 듣게 돼요. 신기하죠. 출가를 할 수 없는 여자아이들은 대신 귀를 뚫는데요. 이 의식을 낫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 중 가장 큰 도틴틴이 검은 항아리를 목에 걸자 어른들이 돈을 넣어줍니다. 오후 3시 사원 뒤뜰에서 아이들의 삭발식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깎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가 경건해지는 순간 이렇게 깎은 머리카락은 흰 보자기에 싸서 인근 파고다 아래에 묻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4살 박이 냐닌체 차례. 조금 겁이 날 만도 한데 끝까지 울지 않고 아주 의젓합니다. 아이들은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몸과 마음에 때를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 복장을 갖추고 고승 앞에서 수련승으로 지켜야 할 10개의 서약을 하고 나면 길고 길었던 신비의식도 끝이 나고 아이들은 대략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승려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단잠을 자는 동자승들. 지금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느껴지는 건 있죠. 마음속에 경건해진 느낌, 그리고 뭔가가 꽉 찬 느낌도 있고 오늘 그 동자승들이 좋은 스님이 될 거란 느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바간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뽀빠산으로 향합니다. 불심 가득했던 바간의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드넓은 평지 위에 하늘로 곱게 뻗은 야자나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저 앞에 집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 집이 맞나?
뱅글라바 안녕하세요. 와,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칼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달리면 탄대면 제법 날카롭게 간 칼을 허리춤에 단단히 매는데 칼집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칼집은 칼에 크게 딱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뜻 보면 도마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크고 두터워요. 이거를 이렇게 매다는데 이게 그냥 언뜻 볼 때 그냥 톡이라고 해야 되나요? 흙으로 만든 그릇 같아 보이는데 그래. 칼 그리고 톡이 이 두 가지만 봐서는 뭐 저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죠. 칼과 항아리를 메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운막 가까이 서 있는 야자나무로 가시네요. 그리고는 안전장비 하나 없이 사다리를 타고 성큼성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꾸원베이 씨. 나무 끝에 다다르자 매달려 있던 항아리를 빼내더니 다시 야자 줄기와 열매를 잘라 자신이 가져간 항아리를 자른 줄기 끝에 걸어두고 내려옵니다. 원래 이미 토기가 매달려 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시 내려놓고선 가져갔던 걸 이렇게 올려놓으시네요. 아랭가라고도 부르는 이 사탕 야자나무는 야자 줄기와 열매에서 추출한 원액으로 유명한데요. 추 맛을 한번 봐볼게요. 한 컵의 물에 설탕 2스푼 정도. 그 정도로 달콤하네요. 탄대 탄빙, 타이니추, 탄디. 지금 이 종려나무 열매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탄디. 이 열매 이름은 탄디요. 나무의 높이는 대략 10에서 15m 정도. 이 달디단 나무 열매 탄디와 원액을 얻기 위해선 매일 안전장비 하나 없이 10m가 넘는 나무 위를 올라가야 합니다. 나무가 워낙 높다 보니 나무 끝부분에 이렇게 사다리를 아예 묶어두고 사다리를 이어 올라가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르나 보죠? 이렇게? 오. 저도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몇 걸음 못 가 포기입니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벼운 배낭을 메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선 오르시는 거는 확실히 숙련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몇 걸음 올라가도 이렇게 아찔한데 정말 대단하죠. 항아리에 밤새도록 채취한 원액은 미얀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인데요. 채취한 지 6시간까지는 그냥 즙으로 마시고요. 찹쌀가루를 약간 섞어 발효해 술로 마시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맛은 어떨까요? 숙련된 기술로 껍질을 벗기더니 단숨에 과일 한 통을 해치웁니다. 젤리 같아요. 근데 맛은 코코넛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부드러운 건 또 코코넛에서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려는 건지 다 먹은 열매 껍질을 잘게 자르는 꾸원베이 씨. 누구나 누아리 뒤야. 껍질, 수액, 그리고 먹는 열매에다가 나머지는 또 소한테 먹이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누아시를 누아선 줄. 정말 알토란 같은 나무네요. 찌는 듯한 무더위. 좁은 부엌에선 그의 아내인 도채찌 씨가 야자즙을 끓입니다. 사탕 야자 원액의 마지막 변신. 원액을 솥에 부어 은은한 불에 졸여 만든 탄디몽.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바깥의 날씨도 더운데 안에선 지금 군불 떼고 위에서는 이제 증기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딱 우리나라 한증막이네요. 한증막. 들러붙지 않게 막대로 저어가며 조리기를 30분. 얼핏 봐선 걸쭉한 조청 같기도 한데요. 아주 걸쭉해졌어요. 밀가루 반죽 같이. 크기도 일정하고 무척 손이 빠르세요. 그냥 후두둑 그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 이걸로요? 아 이걸로 맛을 좀 보라고 하시니까 맛 보고 싶었는데. 한입 베어물자 달큰한 맛이 감돕니다. 찐득찐득한 설탕 느낌이 약간 나면서 약간은 무슨 캐러멜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동그랗게 빚어서 잘 말린 탄디모응은 미얀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탕인데요. 보통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무거운 거 드시네요. 아저씨가 가벼운 거 드시고. 한나절 내내 만든 탄디모응을 바구니에 담아 어디론가 분주히 걸어가는 부부. 무슨 일인지 뒤따라 가보기로 했는데요. 마침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주머니들. 다들 걸음이 엄청 빠르네요. 그냥 걷기에도 정말 찌는 듯한 무더위인데 아주머니 거의 뛰다시피 하세요.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우니까 걸음이 어쩔 수 없이 빨라지는 것 같으세요.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마을. 도채찌 씨 가족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 다 모이셨어요. 맹갈라바. 맹갈라바. 이 유한나 매ပြောပြပါတဲ့ 라펠레 클라레. 반갑습니다. 아기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낯선 여행자의 등장에 온 마을이 들썩입니다. 안녕.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요. 이웃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လို့လေတဲ့ဘာသာလုံးမလဲတဲ့ဘာသာလုံးမ 지금 오늘 만드신 거 팔러 가신대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 저는 아주머니를 따르고 아이들은 제 뒤를 따르네요. 라펠레 마을의 유일한 상점. 능숙하게 무게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7,000원이요? 아니면 7,000원 약간 넘는 돈? 그 정도 지금 아침에 버신 거예요.
마을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이 반가웠는지 파인애플을 내어주셨는데 그걸 먹는 모습에 또 까르르 하십니다. 쌀로 가오네. 덕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곳에선 뭐든 물물 교환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쌀과 기름, 비누로 바꾸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걱정이 많습니다. 세도 부여가 고 드디네 다 비대라 뭐. 이거를 짜는 짜는 세 부여고. 디네 다 lok에 사냐고. 사도 문대를 피우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다른 선택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네요. 한평생 몸으로 부딪혀 얻은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잠시 이 마을에 오시는 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 많이 오시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커진 느낌인데 이분들 지금 식사도 안 하셨어요. 지금 점심때거든요. 제가 여기서 빨리 나가주는 게 이분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새 정이 들었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안녕. 바간에서 빠져나와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탁 트인 밀림지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드넓은 밀림 한가운데 기묘하게 솟아난 산. 25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해발 737m 뽀빠산입니다. 뽀빠는 산스크리트어로 꽃을 의미하는데요. 밀림으로 뒤덮인 산 위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마치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뽀빠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저 풍경이 또 다른 뽀빠산이고 그 위에 사원이 있는데 사실은 저 사원 때문에 지금 뽀빠산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민간 신앙인 낫의 본향답게 산 입구에는 낫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777개의 계단을 걸어야 합니다. 조금씩 가팔라집니다. 벌써 숨이 차네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뽀빠산은 제가 미얀마에 오기 전에 사실 가장 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에요. 물론 사진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원이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다민족 국가인 미얀마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 이 산 정상에 거대한 사원을 세운 이후 뽀빠산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일생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걷기 힘든 사람들 대신 발이 되어주는 일꾼들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더 알아보시. 무시에만 해야. 야, 피아우반. 이거 탄이야 나게. 저는 그냥 와도 힘들고 땀이 나고 막 숨이 팍팍 막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도 결코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렇게 지금 세 분이 함께 올라가게 하는 거죠. 깎아지른 듯 급경사의 계단을 따라 한 발 한 발 25분 정도 올라가면 드디어 산 정상에 사원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정상이에요. 곧장 이렇게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사원 안은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민간 신앙인 나세 사원인데도 부처상이 가장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불교와 민속 신앙이 혼합된 독특한 풍경입니다. ဥပတောင်ကတော့ဟိုရှေးထင်ကြရတယ်ပေါ့နော်ဟိုဟာပေါ့နာမည်လေးကြီးခဲ့တယ်ပေါ့ဆူတောင်းလေးပြည့်တယ်ပေါ့လာကြတော့အများကြီးပဲအဲ့လို 정상의 사원에는 중세 유럽의 고성처럼 여러 개의 황금빛 첨탑이 솟아 있습니다. 사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초록의 밀림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정말 시원하다. 불국토를 꿈꾸던 고대인들의 도시.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엔 여전히 지극한 불심과 가난하지만 넉넉한 인심이 넘쳐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여기가 불국토는 아닐까요?